안녕하세요. 이주영 교수입니다. 자, 제3장 도시개발법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갑니다. 우선은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면 시행자는 누군가 해야겠죠? 이 사람에 대한 시행자의 지정 등이 나옵니다. 자, 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죠. 그러면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공공부문의 시행자가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인 공사급 쭉 있죠. 그 다음에 정부 출용기관 쭉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공부문 시행자가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근데 밑으로 가서 민간 시행자가 있다면 우리 보시는 것처럼 토지 소유자가 먼저 등장하죠.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일단 민간 쪽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토지 소유자는 지금 보는 것처럼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죠. 재미있는 것은 수용사용 방식에는 도시개발구역 국공유지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그러면 민간 쪽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지정제한 요청의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다만 수용 방식에서는 맨 땅에 해당하기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내가 여기다 대규모 개발해 보겠다. 그러면 이럴 때 3분의 1이 채 안 되는 나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민간 시행자 두 번째로 보면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 소유자 나오는데 도시개발 설립한 조합을 만들어서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가 조합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유자와 조합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기억할 건 토지 소유자가 개발사업 시행자가 되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땅에 헤딩하는 그냥 갑자기 수용권 주는 게 아니라 전체 개발사업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면적을 갖고 있을 때만 이들이 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민간 부분은 3분의 1의 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환지 방식에 대해서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조합을 만들어서 그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시험 볼 때 이게 살짝 장난을 쳐요. 어떻게 하느냐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 하는 경우 그러면서 이렇게 바꾸죠.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아니죠. 일부 환지 방식이 아니라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조합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는 것처럼 수도권 정비교역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의 사업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즉 공장이나 대학 등을 말하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이에요. 그 다음은 과밀억제권 주변으로 해서 여기가 동부권역이 자연보전권역, 그리고 북부와 남부권역이 성장관리권역이 있으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에 여기 있는 법인이 아예 점핑을 해서 멀리 슝 하고 이렇게 넘어올 때 여기서 도시개발권을 주어서 크게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재밌는 거 수도권 외의 지역인데 여기 수도권에다 살짝 말을 바꿔요. 그래가지고 이 표현이 한 번 더 들어가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에서 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이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있는 공장이 저쪽에 평택으로 간다. 성장관리권역이죠. 그런 건 안 되고 가려면 수도권을 벗어날 때, 즉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전할 때는 개발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7번은 주의할 게 이렇게 수도권 외의적으로 갈 때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등록업자 중 도시개발사업 시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정하는 일정 요건 갖춘 자는 개발구역 도시개발 시행자가 될 수 있죠. 이게 주택법 등록사업자로서 현산이나 이런 정도 되는 애들은 이렇게 개발사업 시행권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공사업에 대한 얘기, 능력자들,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업 등록법인, 그 다음에 신탁회사, 이들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민간법인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냐? 우리 보는 것처럼 수용 방식의 3분의 2 토지 소유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토지 소유자가 만든 조합,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에 있는 법인이 수도권 외로 옮길 때, 그리고 주택법 등록사업자, 건설사업자, 개발업자, 그 다음 신탁회사, 이들은 우리 보는 것처럼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공동출자 방법이 있고, 자, 근데 여기 있는 전부 환지 방식의 특례 나오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질문 읽어볼까요? 진영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전부로 환지 방식, 여기도 또 전부죠?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다면 지자체나 공사급, 지방공사, 신탁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자,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언제냐면 1번에 보면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조합이 움직여야 되는데 조합이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의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정권자 신청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니네 조합은 안 나왔거나 영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저기 있는 우리 보는 지자체나 지방공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장이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병행돼서 시행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었냐면 우리 보는 것처럼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는 인천에 있는 모 도시개발구역이 국가적인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된다. 아시안게임의 그런 운동장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 경우는 지자체가 직접 개발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죠. 그 다음은 개발구역 안에 토지면적 2분의 1, 소유자 총수 2분의 1이 지자체 등에 동의한 경우, 이건 이런 얘기죠. 보시는 것처럼 도시개발구역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이런 걸 하기 전에 면적 3분의 2, 수 2분의 1의 동의를 얻어서 이걸 진행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조합장이 만들어지면서 뭔가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고 이거는 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사업이다. 근데 그 조합장이나 그 주변 세력들이 워낙 강성하고 물리적 폭력도 동원하고 온갖 권모 손수를 다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랑 대항도 못 하겠고 이러면 그 수 2분의 1, 면적 2분의 1이 동의가 차라리 저쪽에 조합 만들어서 하는 걔들은 완전 날강도 불안당 같다. 우리 지자체가 해주면 좋겠어요. 이쪽이 일부가 이쪽으로 이탈해서 이렇게 조그만 수만 모아도 이때는 말을 바꿔 태워서 지자체장이 하거나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지방공사 쪽으로 이런 식으로 공사 쪽으로 넘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 넘어가는가 이거 잘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약 및 시행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정비법과도 나와요. 규약은 규율하고 약속한다. 지정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개발사업 할 때 2인 이상이 개발사업 시행할 때는 토지 소유자가 민간 시행자 공동으로 개발사업 시행할 때는 둘 사이에 규율하는 약속이 필요하다. 이때 규약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행규정은 지자체 등이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공공시행자 공동출자법인이 개발사업 일부를 환지 방식 시행할 때는 시행규정을 작성해야 된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지자체장한테는 규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이 시행권을 받았다면 내부적인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 조합이 한다면 조합은 정관이 있어야 되고 2명 이상이 하거나 공동으로 한다. 이러면 둘 사이 규율하는 약속, 규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지자체가 직접 한다면 지자체 내부를 자기들끼리 통제하는 시행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대행. 정비사업이 대행될 때도 있다는 얘기죠. 일부 대행 보면 공공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분양 등의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일부 대행, 공공부문이 여기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전체를 하기에는 너무 좀 힘든다면 조금 실력 있는 애들을 불러다가 이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일부만이죠. 이게 전부를 대행하게 한다.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공법을 이용해서 소수
개발업자에게 완전히 엄청난 사업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전부는 안 되고 일부죠. 일부를 주택법 건설등록사업자한테 옮길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대행의 범주를 보면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토지 분양 등을 대행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 하는 걸 다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대행자의 선정. 시행자는 개발사업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대행할 사업자를 입찰 방식으로 해야 된다. 자, 다음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지정 제한 나오고 있죠? 여러분 여기 제한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제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민간이 공공 부분에다 뭔가 해달라고 옆구리 찌를 때는 이걸 제한이라고 해요. 근데 공공 부분이 공공 부분에다 얘기할 때는 이거는 요청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공서 이런 거 어떨까요?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관공서 내부에서 이제 구청에서 시청에 달 때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뭐뭐 해달라고 요청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요청이란 얘기가 뭐예요? 대등관계예요. 부부간에는 뭔가 이렇게 요청한다. 같은 동업자끼리 요청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직원들이 사장한테 뭔가 얘기할 때는 요청이라는 표현 안 쓰죠. 그때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현 잘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먼저 국가지자체장이 자 및 조합을 제한 시행자가 토지 등 수용사용 방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국공일 제한 면적의 3분의 2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2분의 1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 시군청장에게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지금 현재 여기 특정한 땅이 개발구역이 필요하다. 면적이 너무 크니까 개발구역을 하고 싶다면 우리 보는 것처럼 이렇게 민간 쪽은 개발구역 지정권자인 시도한테 직접 가면 안 돼요. 시군구에게 여기 개발구역을 지정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면 시군구는 이 내용을 검토해보고 개발구역 지정권자인 시도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부 출연 기관이 있으면 공공부문의 기관장은 이제 이런 내용을 국가기관은 국토부 장관에게 여기는 무슨 표현 쓸까요? 요청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지난번에 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얘기 배웠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해서 시군구청장에게 제안을 할 수가 있고 예외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은 30만 이상에 대해서 국가계획에 밀접한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럼 우리 보는 것처럼 국토부 장관에게 정부 출연기관장은 30만 이상에 대한 얘기를 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절 보세요. 첫 번째는 30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쪽으로 가면 틀려요. 지자체끼리 노는 것은 면적이 조금만 넘어가도 지정제한 면적 3만 이상이면은 뭐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지구단위 세워서 가는 거고 여기서는 30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쪽에는 면적 조건은 없지만 머릿속에 외울 때 여기는 뭐가 있다? 30만. 이쪽은 어떻게 해요? 30만 조건이 없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크로스가 되면 잘못된 거예요. 시공구가 국토부 장관에게 국가계획에 관련된 거 직접 간다. 그런 거 국토부 장관 상관 안 합니다. 시도 쪽에서 맡기는 거예요. 거꾸로 출연기관장이 해당 지자체 시도로 간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각각의 끼리끼리의 경계는 분명히 나뉘어진다.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제한 절차, 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는 지역이 둘 이상 시공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 시군구청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한다. 제안 전 동의. 토지 소유자 민간 시행자는 공동출자법인은 이런 경우는 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에 달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여러분 보면 일단 지정 제한할 때는 어떻게 해요?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외우시고요. 기억하세요. 민간이 시군구한테 갈 때는 제한할 때 면적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수용 방식이라면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지정 제한할 땐 면적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된다. 외우시고, 수용 여부 통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받은 국토부 장관, 시, 군구청장은 제한 내용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되고, 불가피할 1개월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비용 부담. 특별자치주와 시군청장은 제한자에 협의하여 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필요 비용의 전부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기억하시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오는 요 정도가 제한제도인데 가끔 날짜를 물어보는 게 나옵니다. 근데 도시개발법에 대한 얘기는 1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30일 나오는 것은 시군구 내에서 뭐 자체적으로 움직였던 30일이에요. 지들끼리 주고받을 때. 근데 이게 외형적으로 넘어갈 때는 1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구분이 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 나오는 대로 보면 수원시가 개발구역 지정하려고 한다. 수원시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예를 들어 의왕시가 개발구역 지정하려고 한다. 얘는 어디다 올려야 돼요? 경기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들이고, 수용 여부의 통보에 대한 얘기를 보면 여기서 보는 거는 어떻게 해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수용 여부에 대한 것들은 1개월 이내에 외부자와 행정관청 내부자 관계니까 1개월 이내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얘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행자 변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정해져 있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자, 개발구역이 지정됐는데 지정된 개발구역에서 개발구역 내 개발계획을 보니까 시행자를 누군가 정해져 있으면 얘는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실시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럼 이런 실시계획을 딱 세웠는데 그러면 사업이 진행돼서 나가야 되는데 실시계획 세우고 2년 내 사업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얘는 뭔가 사업할 때 문제가 있어서 진행 못하는 거니까 바꾼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나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될 때도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고, 시행자 부도 파산, 개인 목적, 개발사업 목적 달성 어릴 때도 바꾼다는 얘기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업이 2년 내 착수가 되지 않거나 뭔가 걔가 개인적인 문제, 걔 신상의 문제가 있을 때 바꾼다는 얘기인데, 4번에 보면 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게 딱 시작부터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시행자가 공공 부분이면 프로페셔널한데 여기가 환지 방식이라면 조합이 만들죠. 그러면 이렇게 도시개발조합이 탄생이 됐는데 우리 도시개발조합이 어떻게 하겠다 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인가 신청하는 게 1년 될 때까지 아무 얘기가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이때부터 이게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실시계획이라는 게 일정 기간 안 나오면 개발사업에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얘가 1년 지나도 헤매고 있고 이러면 얘가 뒤늦게 나온 다음에 공사 착수가 또 막 2년 내 안 되면 이러면 실시계획 뭐 데드라인보다 더 넘어가 버려 시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1년 주고 1년에 안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때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바꿔서 이 개발 사업이 쭉 가서 3년 내 실시계획 안 나오면 실효된다. 이 조문에 대해서 앞에 있는 애가 1년 헤매고 있으면 나머지 2년 기간에 뭐 할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냥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민간 출자 법인 만들어서 할 때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 나오니까 여러분이 민간 출자 법인에 대한 건 간단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공공부문 얘기도 이런 시행자에 대한 얘기는 읽어보시고, 자, 개발사업에 대한 위탁이 나오죠. 위탁은 뭐냐면 시행자가 정해져서 이 사람이 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좀 불안하다면 시행자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얘가 실질적인 책임하에 저 위태에 있는 사람한테 위탁을 한다는 얘기예요. 맡겨서 하는 얘기죠. 지금 영상 찍기 전에 제가 요 찍기 전에 우리 회사 내부적인 거에 회의를 하는데
업무가 너무 바쁘니까 김 부장 이건 네가 알아서 해. 위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행자는 항만, 철도, 공공시설, 건설과 공유성 매립 이런 거에 따라서 국가 지자체가 대통령령 정하는 정부 출연기관, 지방건설 등의 위탁까지 시행할 수 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도시개발 사업이 바닷가에서 이러다 보니까 항만이나 또는 철도 역사 주변으로 하니까 철도 건설 등이 진행된다면 이거는 시행자 쪽에서 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쪽에 전문적인 기관 등에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사업 이런 얘기 쭉 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주비지급 위탁하는 경우 이런 내용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 제도가 있어서 일을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일정 조건하에 맡길 수가 있다. 자, 그다음 밑으로 가서 신탁개발 여기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간 시행자는 요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조합을 만들어서 도시개발조합에 하는데 이 조합이 도저히 이런 사업 시행할 능력이 안 되면 신탁계약 맺으면 신탁회사들이 와서 개발사업 환지 방식을 주관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대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승인이죠. 지정권자 승인.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위랑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요건 민간 시행자예요. 민간 시행자라고요. 이걸 쓸 거면 어떻게 해요? 개발사업 시행자는 민간자를 살짝 빼는 거예요. 그 민간자를 살짝 빼서 이걸 지우면 시행자는 지정권자 승인을 거둬서 신탁업자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 체결해서 개발사업 시행할 수 있다. 많이 봤거든요. 앞에 뭐 하나 떨어진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여기 있는 요 글자가 빠지면 절대 안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이렇게 민간 시행자는 어때요? 여기 나오게 되는 민간 시행자들은 이런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신탁회사랑 받아서 신탁 방식으로 개발하는데 반드시 지정권자의 승인은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불복자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면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행정청이 있으면 행정청이 상위 기관장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데 지금 민간 쪽에 있다면 민간은 상위 기관장이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시행자로 지정한 지정권자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지금 우리 간단하게 봤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문제에서 확인 예제 나오는데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대행하게 할 때 여기 지금 대행제도에 대한 거 대행, 여러분 여기 대행제도의 범주가 아닌 걸 고르시 이런 문제 나오는데 우리 대행에 대한 공공시행자는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일부에 대한 거를 주택업자에게 대행한다고 나왔잖아요. 여기는 이제 대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행자 쪽은 대행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민간시행자 쪽은 신탁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공공부문 시행자들이 대행하는 건 뭐냐면 사업의 주관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물리적인 일 하는 거를 대행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지자체에는 포크레인이 없다. 포크레인 가져가서 어떻게 해요? 공사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설계하는 것들은 지자체에는 설계자가 없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조성 토지의 분양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지자체 공무원들이는 분양 같은 민간 쪽 업무 잘 모르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대행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토지상한 채권 발행 이런 거 나오는데 오히려 토지상한 채권 발행은 지자체가 더 잘해요. 지자체는 어떻게 해요? 채권 발행 많이 하잖아요.
도시계획서 채권 같은 거 발행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자체가 하는데 지자체가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게 미진한 거는 대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시행자는 대행이 나오고 저 밑으로 내려가 보면 민간 시행자는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요? 아예 통째로 네가 다 맡기고 신탁 믿고 맡긴다. 신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민간 쪽은 아예 거의 전무한 업무 능력이 있으니까 시행자가 됐다면 이런 조합들은 신탁해서 다 통째로 맡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공 부분은 대행이 나옵니다. 이 내용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도시개발조합 나오는데 요거는 좀만 쉬었다 할까요?